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종목인데 세비캠이고요. 역시나 뭐 패배터리죠. 지금 패배터리 종목이 코스모 화학이 있고 세비캠이 있고 성일하이텍, 물론 뭐 과거에 올라갔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대장은 냉정하게 성일하이텍이 맞죠. 그렇지만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모 화학이 가장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비캠이 조금 많이 아쉬웠죠. 이 중요 구간들, 그 다음에 라운드 피겨 구간인 10만원 구간도 좀 지켜주지 못하고 12월 달에 하락폭이 좀 크리티컬이긴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좀 10만원 가격을 최대한 지켜주려고 했거든요, 이 세비캠이. 근데 아무래도 12월에 하방폭을 버텨낸 종목들이 생각보다 시장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제로 버티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밀어버리고 다시 올라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일하이텍이랑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상장 초기에 그 가격대까지 한번 찍은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공교롭게도 성일하이텍이 10만원에 딱 닿는 구간이 똑같이 이제 이 세비캠이 8만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저점은 얼추 어느 정도 좀 찍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뭐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올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2차전지를 내팽겨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주들의 실적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요. 뭐 점유율 같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뭐 들리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폐배터리 업종들의 메인은 이제 그런 그 금속 이제 가격이잖아요. 뭐 리튬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뭐 들어가는 뭐 망간이나 이런 재활용 가능한 그런 금속에 대한 가격,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들이 중요한 거지, 사실 뭐 2차전지의 뭐 점유율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폐배터리 업종 그 종목들이 무슨 뭐 전기차 배터리에서만 그거를 수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2차전지가 들어가는 영역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뭐 가전제품, 뭐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쓰는 뭐 노트북 같은 거, 이런 거, 휴대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으로 나와준 애들이거든요. 원래 이 폐배터리 그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다 그쪽에서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나중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전기차 흐름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와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폐배터리 하면은 당연히 전기차만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폐배터리 산업은 전기차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예전에 쓰는 그냥 뭐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미니카 충전지 있지 않습니까? 충전해가지고 쓰는 건전지, 이런 것들도 다 2차전지예요. 충전해가지고 쓰는 어떤 전기를 효율적으로 내는 그런 것들은 다 2차전지 영역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폐배터리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꺾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주가가 한번 진짜 폭풍을 몰아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시세가 반영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뭐 세비캠은 최근에 배당을 주기도 했고, 그리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에서 버티고 있지만, 얘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겉으로 나와 있는 건 실적입니다. 지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이게 지금 4분기 실적, 뭐 3분기 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 조합돼가지고 결국에는 내년 이제 또 3월, 4월 달에 한번 몰아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실적이 조금 그나마 괜찮은 애들이 최근에 12월 달 시장 대비 좀 잘 버티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런 거에서 좀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들이 조금 더 빨리 내려오긴 했습니다. 지금 세비캠의 시가총액이 많이 줄었어요. 3,800원. 물론 지금도 굉장히 작진 않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3,800원? 그러면은 꽤나 뭐 한 중위권 정도의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세비캠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올라갈 때 임팩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요런 구간, 10만원 윗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제가 오늘 이제 물론 뭐 성일하이텍을 찍긴 했지만, 성일하이텍도 물론 주가랑도 비슷하고, 그리고 오늘도 동일한 코멘트를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매수가까지 오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는 세비캠이 요 10만원? 11만원? 요 언저리 가격까지 회복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세비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위쪽에서 손실을 보고 지금 내려왔다 쳐도 요 마이너스 구간,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또 플러스 구간이 있겠죠. 이런 효율적인 대응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2차전지 포지션은 그냥 계좌 하나 더 열어가지고 저는 오늘 다 비슷하게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지금 자리부터 조금씩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장 트렌드거든요. 12월 달에 빠진 거는 애들이 금방 회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도 20% 30%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이 10만원 위쪽, 11만원 위쪽으로는 어렵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뭐 생각보다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쵸? 이 사이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자체는 진짜 한 번, 두 번의 액션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위에서 너무 많이 물려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다른 증권사나 다른 계좌 같은 거 하나 열어가지고 돈, 현금 여유 좀 되실 때 조금씩 분할로 잡아가시고 뭐 혹은 저점인 것 같다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원큐에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반등 턴을 보여준 건 맞지만 냉정하게 진짜 뭐 V자 반등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살짝 또 위쪽에 브레이크 걸릴 구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그냥 새로운 포트에다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담아가고 여기서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구간으로 위쪽에 있는 손실을 좀 상쇄할 수 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뭐 퉁친다라고 하잖아요. 이 퉁치는 그런 포지션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지금 전에 잘 모으면은 위에 내가 뭐 얼마에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들이 중간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간에 만날 때 정리해버리면은 내 계좌에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런 대응이 조금 날 것 같아요. 물타기하고 기다리기에는 조금 이 위험 구간으로 들어가야 그러니까 빡센 구간으로 들어가야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타는 것보다는 새로운 계좌에다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3년 같은 경우에는 22년보다는 확실히 시장이 반등 턴을 많이 보여줄 거거든요. 22년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빠지고 6월달에 빼고 그 다음에 9월달이었나요? 명절 끝나고 한번 강하게 밀었죠. 그리고 12월달에 원웨이로 또 한번 밀었죠. 이런 하방 구간들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종목들이 제대로 진짜 위쪽 보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꺾이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꺾이고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23년에는 이 정도로 여러 차례 하방폭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반등에 대한 저점은 그러니까 하방폭이 나온다고 해도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또 하방 턴 나오고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이 추세가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게 진짜 점진적인 우상향이다라고 하더라도 23년 시장은 뭐 횡보 내지 약한 우상향까지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비캠을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까지는 좀 시간적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시되 가격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 맞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새롭게 모아가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이 주가 빠진 거 물론 이거는 뭐 시장 핑계를 안 댈 수가 없긴 하지만 세비캠이 뭐 그렇다고 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심지어 또 배당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시장의 분위기나 혹은 업황이나 턴이 되는 건 진짜 한순간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자금이 막 무한정으로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업종들을 하나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순환식으로 올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다리긴 기다리되 내가 좀 장기적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지션 하나만 새롭게 만들어 놓으면은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뭐 효율적인 대응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기 위해서 세비캠 영상을 찍었고 성일하이텍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세비캠 한번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오늘 코멘트 종합적으로 드렸고 채널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 매매할 종목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드리는 주도주랑 뉴스 받아보시고 무료 추천 종목들까지도 받아보시면은 지금은 22년에 좀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그냥 기다리시는 포지션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강한 애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중간에 한두 번씩만 매매할 수 있어도 내가 수익적으로 12월 달에 진짜 막 짜내가지고 매매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브경제TV 채널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세비캠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합니다. 30초면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또 다음번에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중간에 틈틈이 한 번씩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